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하는 데다가 심지어는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고 하잖아요. 온라인 시험이나 오프라인 시험이나 기본적으로는 준비 방법은 같습니다. 온라인은 오픈북일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픈북 준비 방법을 한 번만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된답니다. 키워드 노트 만들기, 시험 대비 용어 사전 만들기, 말하고 메모하고 써보기가 그것인데요. 시간 얼마 들지 않고도요. 효과는 아주 최고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모두 A뿔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이벤트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막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 되는 건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더군다나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시험도 온라인으로 본다고 하면 더더욱 아주 당혹스럽기 마련이죠. 이거 알기만 하면요, 생각보다 빨리 아주 효과적으로 준비가 가능하답니다. 걱정만 많고 고생만 하고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이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험 준비를 잘해서 답을 잘 쓰려면 우선 당연히요, 교수님들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체크하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원하시는 거는요, 가르친 내용을 살아있는 자기 지식으로 잘 소화하고 있느냐예요. 굳이 한 가지 더 한다면요, 아주 성실하게 수강하고 성실하게 공부했느냐, 이 정도일 겁니다. 그걸 체크하는 방법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요, 핵심 개념이나 이론을 직접 묻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비교하거나 융합된 지식을 묻는 방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석진 곳에 있는 지식을 묻는 방법이 그것인데요. 예를 들자면요, 보편적 복지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현대국가의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라. 이거는요, 기본 개념을 묻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소극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의 개념을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융합한 복지정책 시행의 방법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거는 비교와 융합의 방식의 질문이죠.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약술하라. 이것은 구석진 곳에 있는 지식을 묻는 방식인 거죠. 그럼 교수님의 의도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첫째, 키워드 노트를 만들라. 둘째, 시험 대비 용어 사전을 만들어 둔 다음에, 셋째, 알게 된 지식을 말해보며 익히고 메모하면서 답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키워드 노트를 만들므로써요,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식의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기본적인 용어나 사람 이름, 지역명 등과 같은 고유명사, 그리고 약어 있죠. 이런 짜투리 지식의 용어들을요, 시험 대비 용어 사전으로 만들어 두게 되면요, 답을 쓸 때 정확하고 구체적인 용어 구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요, 말해보고 써보고 함으로써요, 익힌 지식을 몸에 붙임과 동시에 시험에 응용력 있는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노트, 이거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도제, PPT 자료, 인터넷 강의, 자신의 노트, 구할 수 있으면 친구의 노트 등을 훑어보면서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키워드들을 정리해보는 겁니다. 말을 다 쓰시면 안 돼요. 키워드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보편적 복지 같으면 보편적 복지, 기본 개념, 삶의 질 유지, 적극적 권리로서의 복지, 지향, 세금 높고, 사회적 분배 실현, 사회민주주의적 지향, 수혜자, 소득 수준, 조건, 자격 관계 없음, 국민 모두에게, 성격, 비용 높고, 효율성 낮고, 형평성 높고, 의미와 강점, 예방적 차원, 낙인 피해 없음, 문제점, 노동 의욕 떨어짐, 복지병의 폐해, 무상급식, 유아 학비 보조.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쭉쭉쭉 정리를 해 두시라는 겁니다. 이것도요,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앞서 말한 자료들을 쭉 보시면서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키워드들을 우선 노트북에 쳐넣으세요. 그리고 나서요, 순서를 조절한다든지 비슷한 내용끼리 묶는다든지 해서요,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줄줄이 문장으로 써두면 안 됩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드는 준비예요. 배운 걸 모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죠. 하지만요, 다 듣거나 다 읽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요, 좀 익숙해지면 꽤 스피드를 붙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한번 키워드를 쓱 보면서 혹은 보지 않으면서 중얼중얼 말로 해보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 삶의 질 유지, 적극적 권리로서의 복지, 지향, 이거는 세금 놓고 사회적 분배, 사회민주주의적 지향. 복지 수혜자는 소득 수준, 조건, 자격 상관없음, 모든 국민. 그다음에 뭐더라? 성격, 비용은 많이 소요되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형평성 높다. 예방적 차원에서의 복지, 낙인 효과 없고 노동 의욕 저하, 복지병의 단점이 있고, 마지막에 예지, 무상급식, 유아학비 보조. 어떠세요? 논리를 생각하시면서요, 그리고 언급할 이야기의 종류들을 생각하시면서 기억을 더듬어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해보시면 모두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하나 정리해두고 하나 말해보고 또 하나 정리하고 말해보고 또 이런 방식으로 끝까지 정리를 해가셔야 합니다. 보통요, 한 주분이면 내용 안에요, 제가 앞에 예를 든 거와 같은 그런 단위 있죠? 그게 5개나 7개 정도 나올 겁니다. 충분히 시간을 잡을 경우에도요, 2개 정리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강의 정리하는데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7강을 한다고 하면요, 15시간에서 25시간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자, 하루에 8시간 공부하면 시험 때니까 8시간 해야죠. 2, 3일이면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이건요, 아주 상세히 시간을 충분히 들였을 때의 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하루 이틀 만에 한 과목을 뚝딱 정리하기도 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아요?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험 대비 용어 사전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어, 고유명사 같은 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 연도 이런 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것에 한해서 용어 사전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거 만들려고 하니까요, 막 200~300개씩의 용어를 사전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꼭 암기해야 될 거, 기억에 잘 안 나는 거, 그런 것을 최소 수준으로만 만드시는 걸 권합니다. 앞에 예를 든 보편적 복지 관련이라면요, 3, 5세 누리과정이라든지 베버리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만 용어 사전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베버리지 보고서 같으면 1940년대 연구, 고용, 의료보험, 아동수당 등 통합관리, 복지비용의 개인과 정부 공동참여,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두면 되겠죠. 이 용어 사전은요, 만들면서 하나씩 외우지 말고요, 진도 범위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훑으면서 빠른 속도로 우선 만들어 가시기를 권해요. 이거 다 만든 다음에 아침에 한번 후루룩 보고 저녁에 한번 후루룩 보고 하는 식으로 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거 만드시는데 3~4시간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제가 확인, 이 용어 사전에 들어간 단어들 있죠? 얘는요, 가능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노트 있잖아요, 여기에 모두 끼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유명사들이 답지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중요. 보통 이거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요, 공부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앞에 2가지 준비가 끝났으면요,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친구와 만나세요. 이거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하자고 하면 공부를 할 생각이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는 거절하죠.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를 선택해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1단계는요, 만나서 자기가 준비한 키워드 노트를 가지고 친구에게 자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설명하면서 익혀서 좋고요, 친구는 들으면서 익혀서 좋고요.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물론 상대 친구도 준비가 됐으면 저한테 그렇게 해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를 내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물론 키워드 노트를 거의 보지 않고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음에 들게 답하지 못한 거 있잖아요. 얘는 체크해 두시고 다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반나절 시간 내서 한번 해도요, 혼자 외우는 것보다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이거 사실 외운다기보다는요, 논리의 순서에 따라서 기억해보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네요. 자, 그게 끝나면 이제 써보기를 하셔야 돼요. 집이나 도서관에서 스스로 대충 문제를 내보고요, 가능하면 학교에서 쓰는 답지와 같은 종류의 종이를 구해서 거기다 연습을 하시길 권합니다. 물론 인터넷 오픈북의 경우에는 컴으로 치면 되고요, 서술식 4문제, 단답형 3문제가 보통 나온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그 수대로 문제를 내셔야 돼요. 저는 문제를 낼 줄 몰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셔요. 괜찮습니다. 키워드 노트 보고요, 아무거나 내세요. 문제를 적중시키려고 내는 게 아니라요, 그냥 써보기 위해서 내는 것이니까 너무 문제 자체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답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는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글의 형태로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요, 공부는 많이 해놓고요, 답은 허술하게 쓰는 아주 비효율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메모지 등에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전개할지를 먼저 메모를 해두고요, 그걸 보면서 써내려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100분이면요, 핸드폰 타이머를 세팅해두고 하셔야 돼요. 이거 2번만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 내가 달라졌네, 줄줄 써지네 하고 느껴지실 겁니다. A4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답을 쓰는 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요, 이거 너무 길어서요, 제가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설명을 조금만 더 하도록 하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요, 2가지 의문이 아마 남을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하면 정말 외워질까요? 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달달달이 아니라요, 기본 개념하고 구성 내용을 중얼거려 본다고나 할까요? 머리와 몸에 붙은 지식 만들기라고나 할까요? 답을 써보시면 알겠지만요, 달달 외운 걸 기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언어, 자신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답지에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교수님들은요, 내용을 제대로 소화했는가를 체크하거든요. 채점할 때요, 핵심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해하고 자기 문장으로 쓴 것인지 아닌지를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준비를 하면요, 핵심 키워드는 키워드 노트에 다 들어가 있죠. 그것을 체화해서 자기의 언어로 답을 쓸 준비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당연히 교수님이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답이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의문은요, 답 쓰기 연습을 했는데 예상한 문제가 적중하지 않으면 도루묵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나올지를 미리 예상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은 저는 시험을 망하게 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적중이 안 돼버리면 망합니다. 특히 A+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나와도 그 즉시 자기 논리를 만들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A+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술술술술술 써질 수 있도록 손가락에 기름칠, 머리와 손가락 사이에 연결관에다가 윤활유를 쳐두는 거,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보는 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요, 제가 말한 대로 준비를 하시면요, 문제를 보고 그 순간에 판단해서 어떤 논리, 어떤 이야기를 답으로 쓸지를 정하고요, 메모를 한 다음에 그걸 보고 쭉쭉쭉 써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체크. 이거 준비하는데 보통 3일, 늦어도 4일이면 한 과목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거든요. 밤을 샌다고 하면요, 이틀만 해도 가능하죠. 키워드 노트하고 용어 사전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날 밤 꼴빡 새고 해서 하루 만에 완성. 그 다음날 오전에 친구 만나서 한번 설명하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기 하고, 오후에는 집이나 도서관에 가서 답 쏘기 연습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급할 때는 이틀만 해도 한 과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온라인 시험으로 오픈북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오픈북의 경우는요, 변별력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뭔가를 찾아보고 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게 출제자의 요령이거든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서 뭘 찾아본다든지 뒤적뒤적 한다든지 하면 벌써 A+은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북 온라인 시험하고요, 오프라인 일반 시험의 차이는요, 잊어버린 것을 살짝 보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손으로 쓰느냐 타이핑을 하느냐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준비는 하되요. 온라인 오픈북 시험은 쓰기 연습을 노트북으로 하시고요. 오프라인 시험은 시험지에 손글씨로 하는 것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식으로 시험 준비를 하시면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뭔가 지식이 자신의 몸에, 피부에 남아있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시험 잘 봐서 기쁘고요, 자기식의 지식이 축적돼서 기쁘고요. 어때요? 여러분들 모두 그런 기쁨을 한번 이번에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시험 준비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희망을 갖고 신나게 좀 해보자고요. 모두 A+ 받으세요. 제가 열심히 응원합니다. 혹 이해가 안 되시거나 또는 다른 요령이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로 묻거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